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끝모르고 급등하던 뉴욕 증시 급락 마감했습니다. 장 전체를 주도하던 초대형 기술주들의 하락이 원인인데요. 테슬라, 애플 등은 10% 가까이 폭락하며 하락 장세를 이끌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국무부는 내년 7월 탈퇴에 따라 WHO 기금을 다른 UN 프로그램으로 전용하고 파견 전문가들을 재배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수출이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회복세에 접어들며 경상수지 흑자 9개월 만에 최대치까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부진이 지속됐는데 지난 5월을 저점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최근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진 못하고 있다며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진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 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장 초반에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놀라셨을 거고요. 장 초반에 투매도 사실 나오긴 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잠깐 리뷰를 해드리면 일단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부진이 다시 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기회가 됐을까요? 매도에 미국 쪽에서 워낙에 많이 올랐던 마가라고 불리는 초대형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적게는 3-4%, 많게는 9%, 10%대까지 빠졌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지금 계속해서 연일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라온 부분에 비해서는 낙폭이 적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국내 관련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만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운송장비 업종, 건설 업종, 그리고 할 것 없이 많이 빠지는데 오늘 올라가는 쪽을 보자면 그린 뉴딜 관련한 종목들, 풍력, 태양광, 수소 이런 쪽으로는 여전히 급등이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도 쉽진 않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2시 50분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소식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상황 객장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시각 수급 주체별 매수상위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 SK하이닉스, 기아차 등을 순매수 상위권에 올려놓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CJ,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제넥신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더존비지온, 셀트리온, 한화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펄어비스, 삼강 M&T, 솔리드 이들 종목들이 매수 상위 종목에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 또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전일 미증시에서 미국 대형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오늘 동반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장 초반에 2% 넘는 하락한 이후에 좀 계속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이 점진적으로 좀 축소가 되면서 지금 마이너스 한 1%대까지 시장은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전형적으로 정부의 그런 한국판 뉴딜 펀드 발표 이후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오늘 게임 등 이런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관련한 그런 섹터들이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게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다음 주 그러다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사실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워낙에 뭐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좀 풍부한 예.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좀 특히나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 관련한 그러한 업종 및 종목군들 쪽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증시에서도 보셨다시피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그러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은 좀 다소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어제 정부 정책 발표와 함께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러한 한국 그러한 K 뉴딜 지수 그러한 발표 관련 업종과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수급이 좀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H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의 낙폭은 조금 줄였지만 양시장 모두 1%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좋은 흐름 가져가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더존비즈온, 다날, 필로시스 헬스케어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더존비즈온입니다. 정부의 뉴딜 펀드 영향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6% 넘게 올라갔고요. 거래가 12만 4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를 조금 넘기면서 최고가 13만 1,500원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는 상승폭 조금 줄였습니다. 전날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뉴딜 지수 종목에 더존비즈온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뉴딜 지수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최근 미래성장 주도 산업으로 주목받는 4개 산업이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을 뉴딜 분야로 선정해 개발됐는데요. KRX 인터넷 K 뉴딜 지수 종목 중 하나로 선정된 더존비즈온과 함께 오늘 펄어비스도 시장의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다날입니다. 집콕 결제와 카카오 게임즈의 수혜주로 주목을 받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5.88% 올라갔고요. 거래가 5,94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요. 금세 상승 반등했고요. 6거래일 연속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최고가 6,030원입니다. 다날은 2015년부터 카카오 게임즈 휴대폰 결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혜택을 보는 구조다 보니까 최근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주 청약 돌풍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집콕 쪽이 늘어나면서 휴대폰 결제가 증가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배달의 민족, 쿠팡 등 배달앱을 통한 결제액이 증가하면서 수혜주로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필로시스 헬스케어입니다. 대규모 검체 채취 키트를 공급한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재 18% 넘게 오르고 있고요. 거래가 6,56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몇 차례 급등하면서 최고가 6,860원까지 터치했고요. 어제의 상승세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어제 미국 업체와 30억 원 규모의 검체 채취 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해당 키트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를 위한 필수 의료기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필로시스 헬스케어 측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등 다수 지역과 대규모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계약 완료 시 예상되는 주문 수량은 약 800만 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이슈 또 바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제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위탁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전망 또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삼성전자 일단 어제까지였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미국 시장의 충격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좀 잘 버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보게 되면 어떤 외국계 증권사에서 내년에 8만 원도 간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대표적으로 이 비메모리 관련된 쪽에서 변화가 나왔던 부분이 이 엔비디아의 수주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형 이 그래픽카드 쪽에서 계약을 맺었다. 이쪽으로만 매출이 1조 가까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특히 메모리 반도체도 내년은 업황이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거기다가 TSMC 대비 싸다라는 부분들이 좀 매력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다이와 캐피탈 마켓에서 목표 주가 82,000원까지 불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폴더블 폰도 주 수익원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CLSA 증권에서 올해 삼성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5천만 대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폴더블 폰이 아직까지는 뭐 300만 대 수준 정도라고 하지만 내년엔 한 4배 이상 커져서 9만 대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장 선점자의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가 기대가 된다는 쪽도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화웨이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경쟁사의 부진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그리고 또 애플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겠죠.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아이폰 12를 출시하면서 중국의 반응을 좀 봐야 되는 게 중국이 이제 자국 마케팅을 좀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에 대한 여러 가지 판매량이 좀 위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됐을 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기회 요인들이 더 높다라는 분석들, 게다가 지역별로 봤었을 때 그동안 중저가 쪽에서 강한 어떤 시장 지위를 갖고 있던 화웨이가 유럽이라든가 또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도 크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 주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반도체 업황은 일단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의 모멘텀은 반도체가 상당히 또 크게 작용을 하죠. 근데 그중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고정 거래 가격이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2달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 올해부터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가 지금은 다시 하향화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져야 된다 한쪽으로 얘기 나왔는데, 그런 와중에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고정 거래 가격이 아닌 그러니까 현물 거래 가격, 즉 스팟 가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또 며칠 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고정 거래 가격에 또 변화가 좀 빨리 나오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필요로 하겠지만은 아직까지 고정 거래 가격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줄어들고는 있다라는 쪽이지만, 그와 함께 이제 비메모리 쪽도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만약에 이 메모리 업황이 개선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들이 매수합니다. 그런 쪽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에 입지를 한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높일 수 있지 않나 싶긴 하지만 또 오늘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들인데,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IM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갤럭시 노트 20 관련돼서 국내에서 대리점의 판매 1위, 뭐 당연히 판매 1위겠죠.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새 폰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인기가 있을 텐데, 특히 해외에서 반응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중동이나 영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까지 판매된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최다 사전 예약 판매 기록을 좀 세웠다는 관점 쪽에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2분기까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화웨이가 20%대였는데 오히려 이를 눌러서 올라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실적 전망을 보게 되면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기준으로 한 9조 원대, 그래서 2분기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8조 원대를 넘겼는데 2분기는 9조 원대에서 오늘 NH 투자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 다른 증권사는 10조까지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어떤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이 15배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이 30배가 넘고요. 그리고 TSMC가 20배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위상에 비해선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던 박스권 54,000원대에서 6만 원대 움직임에서 변화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를 하되, 아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 그런 모멘텀이 강화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가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서서히 준비를 하는 전략들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다 나왔잖아요. 코로나 여파가 지금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감은 시장에서 조금 잡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희비가 엇갈렸는데 의류주에 관련된 얘기가 최근에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자세히 동향 좀 짚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폭락을 했어도 견조한 쪽은 콘택트 쪽이었습니다. 예. 즉, IT 관련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애플이나 테슬라 중심으로 물량이 매도가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제 콘택트주들은 좀 선방했었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대표적인 섹터가 또 의류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 가능성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한참 부진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를 반영해가면서 기지개를 펴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함께 또 미국의 글로벌 관련된 대표적인 의류업체들의 주가를 보게 되면 갭이나 나이키 모두 다 주가 추이를 봤을 때 갭은 아직까지 지난 갭을 못 줄이대요. 그래서 갭인가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직전 고점대를 못 넘어가고 있는데 특히 나이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이를 넘어가면서 그래도 아웃도어 스포츠 쪽은 그나마 낫다라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보인 게 소비심리죠. 소비심리가 거의 절벽까지 떨어지다가 회복하고 있는데 국내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90대도 못 넘긴 상황 쪽에서 아마 8월 달은 더 약간 2차 확산 우려 때문에 더 다시 꺾이겠죠. 그와 함께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충격을 받고 회복을 하는데 여전히 지난 수준의 흐름들까지 못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이죠. 미국도 부양책이 통과가 돼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도 그래도 의류업체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또 변화 가능성은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특히 재고가 급하게 줄었다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다시 재고를 늘리는 과정 이런 쪽이 어떤 글로벌 대표적인 OEM 회사 대만의 마칼롯이라는 회사 쪽에서 재고율과 매출 성장률의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의류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온라인 쪽 비대면 채널을 강화시키겠다는 관점 쪽에서 이 온라인 패션쇼나 이 판매 채널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의류 쪽이다 보니까 그나마 가까이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마스크라든가 또 방호복이죠. 이쪽에 대한 매출을 확대시키고요. 거기다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대표적인 아웃도어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은 요즘에 혼행, 혼산 이런 쪽에 대한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또 하반기에는 그래도 쇼핑이 집중되는 시기죠. 중국의 광군절이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또 성탄절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안 좋다고 하더라도 살아날 때가 아니냐라는 관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 영업무역이나 필라홀딩스, 한세실업, 크리스 FNC는 골프 쪽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좀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종목들 보게 되면 올해 실적은 별로 다 안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에 대한 회복세 그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저평가가 뚜렷이 눈에 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변화 요인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추세가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정시 비중은 늘려보는 전략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추세가 좋은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웃도어에 대한 강점, 하반기의 성수기 시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쪽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변화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화승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운동화 쪽에서 아디다스 쪽의 제조업체 중에서 마켓쉐어 2위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성수기다라는 관점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온다라고 되면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류 관련 얘기까지 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제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예,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국의 기술주들이 연일 사실 하늘이 어디냐라고 우습다라고 하면서 뚫고 올라가던 나스닥 12,000 이렇게 보여주다가 갑작스럽게 어제 특히 애플 테슬라가 크게 밀려 내려왔거든요. 아마존도 그렇고 사실 넷플릭스 다 빠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핑계 삼아서 그냥 제조업 지표 안 좋게 나와서 잠깐 떨어뜨린 거냐 아니면 추세가 좀 이제 경기 민감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급락으로 인해서 팔아야 하는가, 다 처분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보유하던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신규 접근도 조정 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좋은 기업은 돈 버는 기업이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다 9%, 8% 떨어졌다는 모습인데요. 먼저 하락에 대해서는 매크로에 인한 더 매도가 지속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88만 명으로 좀 양호한 편이고요. 달러 인덱스나 국제 유가 금가격 모두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이나 조정이 깊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요. 기술주들의 상승 여력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독 서비스, 그리고 단단한 유저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탈이 적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이 괜찮을 거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일각에서는 목표가 5,000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주식 분할 전이겠죠. 전기차 하면 테슬라, 자율주행차 하면 테슬라, 일종의 고유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자동차계의 애플이 테슬라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한 20%까지 끌어올린다면 결코 애플에 뒤지지 않는 애플을 능가하는 모습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구독 경제를 말씀드렸는데 2019년도까지 무료로 제공했던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이제 유료화하겠다는 발표도 테슬라에서는 있었는데요. 뭐 현실 증강 지도나 안전과 관계없는 기능,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내비게이션 위성 지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부분을 이제 연 120불, 월 10불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유료화, 구독 경제를 통해서도 실적을 내겠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2015년도 순이익이 6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2년 전망을 227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성이 가파르고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성은 이제 앞으로 좀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로 또 보면 일각에서 거품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거품일 수 있습니다. 거품입니다. 그런데 그 거품이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 연준의 제로금리와 그 완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시장의 하방을 더 받쳐줄 수 있고, 그 풍부한 유동성과 자금이 어디로 몰리냐면 팡 기업들, 팡맨티 정도에 다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대형 기술주의 여력은 적어도 2년, 길게는 5년 정도 상승 여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테슬라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는 이유는 뭐 국내에서 직구를 많이 했기 때문도 분명히 있겠지만 테슬라의 주가 추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6조 원 유상증자가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한 번에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이제 조달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도 맡기겠다라는 건데, 사실 근데 유상증자 하면은 주가는 떨어져요. 대다수가. 예,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도 요때 맞춰서 또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시적이라고 보세요, 이것도? 네,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이제 주가 하락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테슬라의 하락을 동반해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매크로 매도가 조금 더 특화되고 강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이 지속되자 매크로에서도 매도 사인을 내면서 하락폭을 키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1년 새 테슬라 주가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주식 분할 후 첫 거래가가 498불 정도 됐는데요. S&P 500 편입 시기를 9월 5일 안팎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S&P 편입이 제외되는 경우, 코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82억 달러를 하회하면서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S&P 500에서 제외됐었는데요. 뭐 분사, 합병, 파산의 경우 S&P 500 지수에서 제외될 텐데, 테슬라는 그러한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대다수가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 편입 시 기관 매니저들이, 또 패시브 매니저들이 사야 되는 물량이 점쳐져 있습니다. 사야 되는 물량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물량을 어느 정도 받쳐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9월 22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코 많이 매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현금 확보도 해 놓았는데 굳이 유상증자를 한 이유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물량 확보 차원의 이야기나 배터리 데이 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공장 건설이나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발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배터리 데이까지는 조금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월 5일 안팎으로 S&P 편입이 확정되어 있고요. 22일 말씀드렸던 배터리 데이가 있고 S&P 편입 시에 예상되는 유입 금액, 매수 금액이 30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말씀드렸듯이 2년에서 5년 유동성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같은 큰 폭의 조정 시에는 겁먹지 마시고 홀딩을 하시거나 아직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저가 매수 기회로도 좀 여유롭게 바라보면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큰 시세를 얻기보다는 지금이 굉장히 먼 측면에서 보면은 저가 매수 측면으로는 좋은 가격적 기회다. 장기적 대응으로는. 장기적 대응으로는 보시는 것 같고요. 이제 공모주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IPO 시장이 지금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SK바이오팜과 비교를 할 때 뭐 비슷할 것이다 초반에 얘기가 나왔던 카카오게임즈가 역대 최고 기록 다 갈아치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1억 넣었을 때 몇 주 못 받아요 지금. 뭐 한 5주, 8주 다섯 나온 것 주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증권사마다 다르긴 네. 한데 시스템 오류 나기도 했고요. 네. 예, 한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뭐 빅히트도 청약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거라고 다들 보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 시장 하면 먼저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제 증권사 HTS나 MTS, PC나 스마트폰 접속 오류가 먼저 걱정이 됩니다. 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한투,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삼성증권도 MTS 스마트폰을 에러가 접속이 에러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는 IPO가 있다고 하면 본인의 증권사가 과연 상장 주관사인지 인수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서 내가 쓰고 있는 증권사의 배정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좀 피하는 것도 매매하는데 조금 지혜로운 선택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장 때 걸리면은 매매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일각에서는 상한가 간 종목 팔고 싶어서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있어서 많은 불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청약 증거금이 30조 9천억 원이었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58조 5천억 이상이었고요. 청약 둘째 날 5시간 동안 31조 8천억 원의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1000대 1 경쟁률을 가정했을 때 1억 원을 청약했을 때 8주 정도 19만 2천 원짜리 19만 2천 원어치 사는 거죠. 주당 2만 4천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또한 10억 이상의 청약자, 증거금 10억 이상을 청약한 개인이 3,7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약 열풍이 부는 이후에는 일단 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엄청난 청약 증거금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시네요. 그렇죠. 예.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10월 상장 목표로 10월 5일, 6일 이제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청약을 준비 중입니다.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배정받은 증권사를 불러드리면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키움증권, JP모건까지인데요. 이 증권사를 불러드리는 이유는 시스템 오류 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정 물량이 많은 순으로 청약률도 높게 나오고 그쪽으로 청약 증거금이 더 몰리게 되니까 그 부분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SK바이오팜 청약 증거금이 31조, 카카오 게임즈가 58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90조 이상 100조까지 바라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증권 청약 열풍인데요. 빅히트 엔터 예상 시총을 3조 3천억에서 4조 6천억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애플과 테슬라의 구독 경제 이야기를 좀 곁들여서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엔터 회사를 넘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죠. 아미라고 하는 팬클럽이죠. 멤버십 또 판매를 하고 있나 봅니다. 콘서트 예매권 등의 멤버십을 통해서 이제 아미들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수백만이 이미 구독 중입니다. 연 3만 3천 원이고 최근 아미 멤버십 머치팩이 또 발매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17만 5천 원, 우리나라 돈으로는 17만 5천 원, 150불 정도에서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독 경제의 대표 주자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SR이라고 하죠. 주당 매출액 비율 11배 정도 적용이 됩니다. 11배 정도 됩니다.
이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2020년 기준 매출액이 6천억 정도였기 때문에 PSR 10배, 11배 하면 기업 가치는 6조, 7조 정도 됩니다. 이런 기업의 예상 시총을 3조 3천억에서 4조 6천억 정도로 예상을 했다는데 이런 저평가라고 한다면 이런 관점에서는 저평가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게 된다면 빅히트 엔터의 이번 청약 공모 열기는 상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 주변에 얼마 전에 그 아미를 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가 있는데 이 얘기를 들었더니 멤버십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은 너무 만족하면서 그렇죠. 볼 수 없는 부분을 나는 뭐 전국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돈 내고 멤버십을 보는데 만족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백만의 팬덤이 그렇죠. 그게 이제 수백만 명이라고 하니까 야, 이 매출이 어마어마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순간 들더라고요. 이제 뉴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예, 한국판 뉴딜 얘기 나왔고 뉴딜 펀드 조성인데 이게 좀 민간이랑 같이 좀 네. 하다 보니까 20조 원이고 없던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관 자금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오늘 엄청나게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종목을 짚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우스갯소리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도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안이 구체적이다. 얼른 이 100조 원 이상의 물량 얼른 더 많이 선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린 뉴딜 관련 분야죠.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 친환경 모빌리티까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강풍처럼 이제 형성되는 뉴딜 펀드, 뉴딜 지수에 엄청난 자금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테마에 편승하되 고점이지 않은 대장주와의 협력 관계인 모습들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하나솔루션, OCI, 두산 퓨어셀, 동국 SNC, CS윈드,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EM코리아, 현대로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앵커님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 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마에 편승을 하되 아직까지 고점이지 않고 대장주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 제가 누차 언급드렸던 기업이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예? 제가 현대차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모비스 이야기를 모비스, 하면서 위아. 네, 그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네. 이렇게 현대그룹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수소차가 이제 대장주로 나가고 수소차 입지를 굳히려면 결국엔 인프라 충전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그쵸.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관 변경을 하고 인프라 충전소 충전 기술을 갖고 있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테마에 편승을 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가면서 고점이지 않고 대장주와 함께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 현대로템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로템. 그러면 태양광 폭력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가져가는 게 좋아요? 네, 가는 말이 더 간다라는 장세에 딱 어울리는 섹터죠.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반복적으로 질문을 받는 부분입니다. 대체 에너지 ETF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덱스 에너지 화학, 타이거 200 에너지 화학인데요. 고점 권역에서 특정 종목을 접근해 보시라, 관심을 가져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점에서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물려서 고생하는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지수 조정이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을 경우에는 대체 에너지 ETF를 한번 챙겨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월 7일에도 제가 ETF를 말씀드렸고 코덱스 에너지 화학 차트 기준으로 본다면 8월 21일 금요일 정도의 조정장에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CS윈드부터 삼강 M&T,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S에너지 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동학개미 운동 얘기들 계속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민감주 가치주에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참 감잡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컨택트 언택트 어떻게 보십니까? 네. 9월 한국 증시는 코로나 우려 그리고 미국의 소비 절벽 그리고 미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승 가능성을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먼 미래의 일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으로 증시를 뒷받침하겠다. 풍부한 유동성으로 증시를 내가 이끌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파우치 소장과 그리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임상시험 압도적으로 성공했을 경우에 조기에 백신
내겠다. 사용할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 있고요. 11월 달 백신 접종 준비하자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기 때문에 상승한 섹터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되 언택트에 몸을 담고 이제 컨택트에 시선을 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나 주도주 쪽으로요. 조금씩. 예, 허방석 전문위원은 잠시 뒤에 마감인복 60분의 승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돈워 리포트 저희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워 리포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돈워 리포트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5종목 포트에 넣고요. 매수가는 지정가입니다. 수정은 3번, 손절가 수정은 딱 한 번 해드립니다. 2종목 오늘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 한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투표해 주시면 그 종목 포트폴리오에 바로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 제일 중요한 건 세 자리에서 잠깐 내려왔네요. 내려온 게 94.2%. 자, 전체적으로 초반에 지금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 다 목표가 달성. 한 종목만 이탈이 됐었는데 유나이티드 제약은 복수에 잠시 뒤에 성공합니다. 자, 보시면 이글벳, 일양약품 빠졌지만 나머지 종목 모두 다 올라갔고요. 또 다음 볼까요? 자, 유니온부터 KCT까지 역시나 좋은 흐름들 쭉 가져갔고요. 파란불도 보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종근당 바이오는 파란불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주정, 코롱생명과학, 에코바이오, 파란불이 조금 더 많이 보이죠? 하지만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러셀부터 해서 랩치도믹스까지 이때부터가 이제 조정기였는데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은 다시금 진입을 해서 목표가 달성 성공을 했고요. 오텍도 올라갔고 동일고무벨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가서 정말 스윙만 쏙 빼고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SY, KNN 아쉽게도 손절가 모두 다 이탈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뉴지랩은 바로 또 추천을 하자마자 이렇게 올라가고요. 서현탄 메탈 상승권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이 좀 빠져나가는 뼈아픔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두 종목 손절가 이탈됐고요. 뉴지랩도 잘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트폴리오 AS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손절된 종목인 SY하고 이제 KNM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SY 같은 경우는 제가 손절가를 수정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수정을 못하고 그냥 이탈이 된 상황인데, 보신 것처럼 이제 권리락이 마이너스 한 9% 걸렸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가격 대비해서 이제 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Y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장 하락하면서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수급상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추가적으로 지켜보시면서 반등 나오는 구간 활용하셔가지고 나오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KNN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제가 공개 무료 방송을 저녁에 하면서
시간 외에서 이제 악재가 나왔습니다. 악재가 나오면서 하한가에 갔던 종목인데 제가 이제 노란톡에 있던 분들한테는 전부 다 내일이 매수 기회다. 아침부터 이제 매수 기회로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대선 테마가 조정이 나올 시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똑같은 관점입니다. 아직 전혀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은 변화가 없고요. 다만 손절가를 제가 좀 러프하게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상한 찌라시성 기사가 나오면서 손절가를 이탈을 해버리면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뭐 끝난 건 아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추세 상승으로 돌리면서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정 시 매수 관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 3에서 한 5개월 정도 보시고 조정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선 테마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결코 큰 손해 나지 않는 장사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어저께 종목이죠. 그저께 종목이죠. 서현 탄메탈인데 이 종목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서현이라는 종목에 모회사로 있는, 그러니까 자회사로 있는 회사죠. 서현이 이제 모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고가권 회사의 박스권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도 자리를 좀 잘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등 시세도 괜찮게 나와준 흐름이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크게 폭락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주봉상 장기 하락 추세 돌파하고 위로 방향을 트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크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뉴지랩인데요. 뉴지랩 우상향 흐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고가 갱신하러 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섹터 전체 이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무슨 제약, 무슨 파마, 무슨 약품 이렇게 붙었다 하면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오 섹터 중에서 이제 치료제 관련주죠.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고 오늘 만약에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면 시가 상승 출발해서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을 텐데 조금 아직 아쉽게도 17,000원의 그 저항대 내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7,000원 정도 벗겨내는 그런 이제 돌파가 나온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까지 좀 무난하게 상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뭐 손절가 지키시고 목표가까지 끌고 가보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S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편입할 후보군들을 먼저 만나봐야 되는데요. 두 종목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1번 종목 광동제약입니다. 예. 이번 종목은 대웅. 광동제약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비타 500, 그리고 뭐 생수 이런 것들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은 제약회사입니다. 비타 500이 뭐 의약품은 아니지만 시세 상품이고 생수도 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바이오 사업 쪽이나 제약 사업 쪽 진행하고 있고 지금 상승세 잘 나와주고 있는 우상향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웅이라는 종목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의약품 관련해서 이제 치료제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뭐 지금 코로나 관련 섹터도 엮여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동제약, 대웅 이렇게 두 종목을 듣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을 편입하면 좋을지 직접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받는 동안에 투자 포인트들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네. 광동제약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히트 상품으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제약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우상향 흐름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전일 전고점 돌파하고 오늘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바이넥스의 지분을 광동제약이 한 5% 정도 가지고 있어요. 바이오 사업을 이제 진출을 위해서 바이넥스 지분을 매수를 했는데, 바이넥스 보시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역시나 지금 그 코로나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 주목받으면서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한데, 이제 이런 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이익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는 중인데, 굉장히 지금 보면 뭐 영업이익이 막 대단히 크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매출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약 350억에서 4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는 한 뭐 480억에서 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실적 괜찮고 제약 바이오 섹터 괜찮고, 오늘 뭐 단기적으로 한번 눌리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저점 매수 공략으로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자, 대웅 같은 종목, 대웅은 예전에 한번 추천드려가지고 시세를 한번 크게 먹었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고점권에서의 그 파동이 보면 이렇게 깃발형이라고 하죠,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수렴을 하면서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부분인데, 치료제 관련 섹터들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제약 바이오 섹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하게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치료제 관련한 이슈들이 이제 조만간 또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대웅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약물로 지금 쓰고 있는 니콜로사마이드, 이게 동물 실험에서 코로나 그 바이러스 완전히 사멸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임상 2상 들어가고 3상 얘기가 나오게 되면 좀 강하게 시세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 종목 역시 그 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은 지금 실적이 전부 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좀 괜찮게 증가하는 추세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 1,000억 실적 달성을 했고, 올해 지금 반기까지 400억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이 부분 잘 지켜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두 종목 다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 속해 있고, 한 종목은 일단 뭐 치료제 관련 쪽은 아니지만 실적 면에서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고요. 대웅 같은 회사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종목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대웅을 골라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웅의 좀 더 자세한 투자 전략들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네, 대웅은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월봉과 주봉, 일봉상에 앞에 그 어떤 매물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시세가 강하게 뽑아준다면 또 뭐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뭐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이제 저항 라인 부근을 잡았어요.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 생각이 돼서 42,500원 딱 전고점 부근입니다. 거기를 목표가로 잡고요. 손절가는 37,000원 정도를 잡았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도 상승세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요 단기 추세가 이탈하는 구간을 손절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0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상승세에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웅 이야기 나눠봤고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이주연 혹은 QR코드 찍고 입장 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의원님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